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동안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비춰왔는데요. 오늘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즉각 수리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으며 오늘 야당의 국회 탄핵 소추를 앞두고 면직안이 전격 제거됐습니다. 취임 95일, 역대 최단 임기입니다. 기자실을 찾은 이 전 위원장은 사임과 관련해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며 이는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위원장 업무 중단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언론 정책 실행이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과 여야 추천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야측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임명을 대통령이 7개월가량 미루며 지난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그동안 여당 측 2인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해 여야 2대2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2대2 구조가 돼서 그게 말하자면 딱 꽉 막혀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산수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식물 상태인 건 똑같고 잘못하면 또 시끄럽기만 하겠죠. 예.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상임위원 1명으로는 중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한 만큼 방통위는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만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그동안 이동관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언론 정상화의 최적임자라는 평가와 언론 장악 기술자라는 비판이 맞섰는데요.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 장악을 시도한 문건이 폭로되고 자녀의 학폭 무마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이동관 전 위원장의 이른바 언론 장악 전력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비판적인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자녀의 학폭 의혹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취임 일성은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었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파적 심의가 될 것이라는 논란 속에서도 가짜뉴스 근절을 주장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네. 취임 직후 일사천리로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을 처리하며 KBS 경영진 교체에 성공했고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구도 재편을 시도하다 법원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YTN과 연합뉴스TV의 민영화를 강행해 졸속 심사, 짜맞추기 심사라는 비판으로 야당으로부터 탄핵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오늘 마지막 퇴임사는 언론 정상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진 사퇴는 없다고 강조하던 이 전 위원장은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던 민주당은 이런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며 대통령은 사표 수리가 아니라 진작 파면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지키기 위한 이 전 위원장의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를 나누어 외투를 껴입고 밤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했습니다. 탄핵안 처리가 예고된 이른 아침 의원총회는 비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당리 당략을 위해 의회 폭거 만행을 저지르는 민주당을 막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잠시 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9일엔 국민의힘이 무제한 의회 토론을 갑자기 철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불발됐고 이번엔 이동관 위원장 본인의 자진 사퇴 카드로 탄핵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죠. 좀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태라서 좀 예상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의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대통령이 사표 수리가 아니라 파면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사퇴가 탄핵에 중독된 민주당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면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추진하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되는 겁니다.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방통위원장 탄핵을 통해 현 정부의 언론 장악을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전략은 빗나간 셈이지만 결국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끌어내렸다. 이 위원장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심판이 성공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온 이동관 위원장 탄핵 국면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언론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후임 방통위원장 임명 등에서부터 다시 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야당은 3권 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노동계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업 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 3법, 윤석열 대통령이 4개의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으로 경제가 악화될 것이고 방송 3법 역시 불공정 방송을 낳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밤샘 시위를 벌이며 법안 공포를 촉구하던 야당은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법 유린 국회 무시,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우리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한순간에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을 만들고 토론하고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여당은 당연한 귀결이자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문제 있는 법들을 국민들이 또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재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냈고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단체의 입장만 수용하는 처사라며 항의의 의미로 예정돼 있던 형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규탄 행진에 나섰습니다. 언론현업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언론 탄압과 방송 통제에 미몽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그럼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정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퇴는 없다 이렇게 스스로 밝혀왔단 말이죠. 그런데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최근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 좀 버티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내년 연초까지는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따로 법률 검토한 결과 예상보다 직무정지 기간이 최소 한 4개월 정도로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방통위가 한명 체제로 유지되는 건데 주요 의결을 못하면 YTN 민영화 같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보다는 방통위의 식물화를 막겠다는 선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전에 면직이 돼야지 탄핵을 피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대통령 목에 위원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젯밤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동관 위원장은 임명 전부터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녀 학폭 무마 의혹도 있었고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 의혹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한 데에는 이동관만큼 정부의 언론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인물은 없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도 채널들 문제가 있었죠.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대 주주 변경이 무산이 됐고요. 또 YTN의 경우에는 유진그룹의 정부 지분의 그 매입 계획을 좀 더 보완해 오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또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 교체에 대한 예상도 빗나간 걸로 전해집니다. 여권 관점에서는 언론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대 관점에서는 정부의 언론 장악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네, 결국 시간만 끈 셈이 된 건데요. 그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평가는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지난 10월 여당이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좀 크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2030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도 정부나 이런 그 민간의 예측이 크게 빗나가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정책과 정보 또 정세 판단에 대한 리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부정 여론을 좀 진지하게 보게 됐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당 중진회의에서 이동관 전 위원장 자진 사퇴로 방통위 식물화를 막자 이런 의견이 나왔고 이게 대통령실에 전달이 됐는데 고위 참모들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로서는 후임 고민이 클 텐데요. 원래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 위원장 사퇴가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고는 하지만 많은 당국자들이 이제 뉴스 보고 처음 알았다 이렇게 반응을 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후임자를 일찌감치 이제 내정을 해오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현재 전직 언론인 출신 몇 명의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게다가 그 방통위법은 그 위원회 기준을 꽤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전직 의원들이 되겠죠. 퇴임한 지 3년이 지나야 하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2년이 지나야 되고요.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했던 사람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동관 전 위원장을 임명했을 당시에 검토했던 후보군이 또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이런 말도 함께 있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